특별기획 드라마 김선학 교수의 한국문학 오디오북 제9화 탈출기. 원작 최서혜, 극본 김광수, 연출 이상혁. 이 프로그램은 SK텔레콤, 동아제약 공동 제공입니다. 그녀는 평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자의 011 가라. 체크 넘버 얼마예요? 저 학생인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거 구김 많이 안 가요? 물빨래 되죠? 남대문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째인데요. 못 팔랴 물건 떼오랴. 어디 쉴 틈이 있나요? 바카스 한 병이 쉬는 거죠. 오늘도 파이팅! 동아제약 바카스 F.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1920년대 한국의 문학은 그 중반 무렵인 25년경에 접어들면서 식민지 현실의 가난과 기아, 먹고 사는 일의 어려운 모습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궁핍상이 식민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마르크시즘의 계급주의와 합해져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즉 카프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프는 이후 10여 년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일제의 강압에 의해 공식적인 해산을 하게 되는 1935년까지 한국 문학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카프의 이념과 노선에 입각하여 쓰여진 현실성이 강한 작품을 우리들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신경향파 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이념성이 강하여 문학적인 형상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신경향파 문학의 소설작품 중에서 작가의 처음이 잘 반영되어 강한 현실감과 그 박진감을 통해 감동을 주는 작품이 있다는 것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품을 쓴 대표적인 작가가 본명이 최학송인 최서혜입니다.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그는 5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신경향파 작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최서혜의 작품들은 사건의 전개에 박진감이 돋보이며 초기 신경향파 작가였던 박영희나 김기진의 작품과는 다르게 사건 전개에 무리가 없고 인물의 성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험을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결말이 굶주림으로 인한 방화, 살인, 광란으로 끝나고 있으며 이것은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처절한 가난과 가족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방어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종의 한국현대소설사와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그의 소설문학의 핵심을 빈궁문학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1925년 개벽에 발표한 큰 물진디 같은 작품으로서 최서혜는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동자를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가진 자들과의 대립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급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삶을 꾸려나가려는 본능적 차원의 절박성이 보다 잘 그려져 있어 우리들 가슴에 감동의 파장을 더욱 크고 깊게 해줍니다. 소설집으로 생전에 허른과 홍념 등을 간행했으며 1987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서혜 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자 하는 최서혜의 작품은 탈출기입니다. 이 작품은 최서혜 자신이 체험한 빈곤과 기아를 자전적인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어려움을 편지체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독특한 형식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가 굶주림 끝에 길거리에 버려진 귤 껍질을 주워와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해주기도 합니다. 감상하신 다음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궁, 수사
제3차 군의 편지를 반갑게 받았지만 한 번도 회답지 못했네.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동정하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았으리야. 정다운 곳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네. 자네는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서 말했지. 박군, 음험한 이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떠난 군의 행동을 난 찬성할 수 없네. 박군, 집으로 돌아가라. 이역 노드에서 방황하는 군의 모친과 처자가 가엾지도 않은가? 박군, 자네가 비밀 결사단에 가입했다는 말을 황군으로부터 들었네. 그것이 군의 의지란 말인가? 굶주리고 헐벗은 가족을 이역 노드에 버려두고 누구를 위한 비밀 결사란 말인가? 가족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회를 구하겠는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박군. 김군, 나도 사람이네.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일세. 내 목숨 같은 가족이 김군 자네 말처럼 이역 노드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김군, 나를 이역해도 좋네. 이해하라는 말도 않겠네. 다만 내가 낯선 땅 간도에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게 된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네. 김군, 자네도 기억하겠지? 나는 5년 전에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두만강 건너고 오랑캐령 넘어서 간도로 왔었지. 어머니, 여기가 오랑캐령 마루터기예요. 광막한 간도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어머니. 길은 바로 찾아온 거로구나. 아이고, 발밑이 청결랑 떨어지네. 어머니, 발 딛지 않게 조심하세요. 눈 밟을 때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다. 네가 조심해야지. 홀몸도 아닌데. 아이고, 얼음에 미끄러질라 조심해라. 파릇파릇 새순 돋는 거 보고 왔는데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이구나. 내 손 잡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아니다. 네 댁이나 잡아줘라. 어머니 좀 붙이게 해드리세요. 어머니, 내 손 잡으세요. 아이고. 보세요. 저 아래 넓은 땅이 보이죠? 저기가 간도예요. 그래, 저 땅에서 농사지어 원 풀고 한 풀면서 잘 살아보자. 아가, 몸은 괜찮냐? 괜찮습니다. 몸이나 풀고 오는 건데 그랬다. 아이고, 몸 풀고 오면 한 해 농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지금 가서 황무지 목 좋은 데 차지하고 앉아서 개간을 해야 날 풀릴 때 씨를 뿌리죠. 저 넓은 땅이 다 노는 땅이란 말이냐? 다 주인 없는 땅이에요. 임자가 있다 해도 내버려둔 땅이기 때문에 개간해서 농사 짓는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 쌀농사 지어서 가을에 쌀 가만히 안겨주는데 어느 땅 임자가 싫어하겠어요. 그럼 저 넓은 땅을 조선 사람이 다 개간했다는 말이냐? 그럼요. 조선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조선민족은 쌀농사의 천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선민족 하는 데가 바로 쌀농사의 북방 한계손이라는 말도 있는 거려. 조선민족은 어딜 가나 땅을 갈고 벼를 심기 때문에 나온 말이 조선민족은 쌀농사의 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 원주민들도 조선 사람이 농사 지으러 오는 걸 환영하고요. 그래. 아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죠, 어머니.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가는데도 하루에가 모자랄 겁니다. 어둡기 전에 민가를 찾아서 하룻밤 신세 져야죠. 우리가 간다는 홍가장이란 마을은 얼마를 더 가야 되냐? 가면서 물어봐야죠. 아, 임자, 일어나서. 너무 오래 쉬면 걷기가 더 힘들어져. 응?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울잖아. 떠나온 길 돌아보니 서러워서 그러나 보다. 나도 우리 온 길 돌아다 보니 가슴 메이는데. 아이고, 저 산천은 언제 다시 볼고. 이 산 넘어가면 우리 저 산천도 마지막이로구나. 아이고, 울지 마라, 아가야. 네 심정 내가 안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냐? 잘 살러 가는데. 돈 모아서 고향 산천 돌아가려고 온 길인데 울긴 왜 울어? 가서 잘 살면 되잖냐.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금이 환영하자. 아이, 고부간에 왜 이러십니까? 자자, 일어나세요. 고향 산천 향해서 절이나 하고 어서 출발해야죠. 보세요. 저기 까마득히 아래쪽에 하얀 띠 같은 게 우리가 건너온 두만강이고요. 그 너머 겹겹이 굽이친 산맥들 중에서 저 오른쪽에 소찬등처럼 짤럭한 산맥 보이죠? 그 방면으로 이천리쯤 쭉 내려가면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절하면 조상님이 받으실 거예요. 자자, 절합시다. 조상님, 문전 옥담 마련할 돈 모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간도에 가서도 제사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하십시오. 불초여시 아직 사올립니다. 김군, 일제히 수탈당한 고향을 떠나 희망의 땅 간도 홍가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네. 간도는 천혜의 노다지 땅이란 소문이 있잖은가. 기름진 땅이 지천으로 늘려 있어 어디를 개간해도 농사가 되고 나무가 지천이 뗄나무 걱정이 없고, 그 천혜의 땅 간도 홍가장 마을에 방 한 칸 세를 얻어 우리 세 식구 몇 천리 걸어온 몸을 눕혔다네. 어머니, 아랫목에 누우세요. 난 운목이 편타. 운목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어머니. 바람은 내가 맞고 누울 테니 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우세요. 아유, 시절이 춘삼월이라 여기도 봄은 분명 봄일 텐데 웬 바람소리가 우리 동지서 딸 바람소리보다 더 사납구나. 아무렴 우리 고향 같으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가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곳에다 이상촌을 건설하겠다고요. 두고 봐. 반드시 이곳을 이상촌으로 만들 테니까 올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어머니, 올해 농사 지어서는 돈 모을 생각 마세요. 올해 농사 지은 돈으로는요, 이 마을 아늑한 데다 깨끗한 초가집 한 채 지을 생각입니다. 집은 천천히 지어도 된다. 눌러 살 것도 아닌데. 우선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 왜냐하면요, 마당널은 깨끗한 초가 한 채 지어놓고 무식한 이곳 사람들 불러 모아서 글을 가르칠 계획이거든요. 물론 조선에서 이주해온 우리 동포애들 위주로 하면서 이곳 원주민들도 가르치자는 거죠. 고향에서도 농촌 개몽운동이 이 꿈이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저 한복 깨끗하게 입고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낙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농사도 계획적으로 지어서
이웃의 본보기가 되고 점차 땅을 넓혀가면서 고향 사람들도 불러들여야죠. 그래, 뒷집 또 출래도 내년쯤에는 우리 자리 잡고 있는 대로 온다고 그랬다. 힘든 사람 다 불러올려야죠. 빼앗긴 내 땅보단 못하겠지만 여기서라도 이상촌 건설하고 새 세계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고생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응? 아이고, 고단한데도 잠이 오질 않는구나. 넓은 땅 차지하고 마음껏 농사 짓게 된다니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참 딱합니다. 이 먼 데를 찾아오면서 어떻게 그 소문만 믿고 옵니까? 여기가 그렇게나 살기가 고달프. 그 떼놈들 욕심 때문이지요. 만만한 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떼놈들이 외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하나도 없쇼. 그런 말 마세요. 자기 땅 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남의 땅 강탈한 외놈들하고 비교합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도 서름을 받아서리. 그저 형신에는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나래 도조 얻어서 그럭저럭 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추수해서 수확량의 반 이상을 뜯어가는 데다 봄에 꼬다먹은 식량을 고리로 쳐서 갖고 나면은 남는 게 없이요. 뼈가 빠지게 일하는데도 봄에 꼬다 가을에 갚고 그 악순환이죠. 여기도 돈을 가지고 와야 고생을 덜 해요. 오실 때 가지고 온 돈은 얼마나 됩니까? 가지고 올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죠. 굶을 만큼 굶고 참을 만큼 참다가 오는 게 간도 땅 아닙니까? 우리 세 식구 보름쯤 버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용기도 좋습니다. 땅은 빌리거나 노는 땅을 거저가면 되고 양식은 이곳 원주민들이 장례를 놓는다고 해서 그 소문만 믿었지요. 댁에 간도로 오는 사람은 가장이 먼저 와서 한 3년 고생한 뒤에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영씨는 너무 성급했수다래. 살 방도를 좀 일러주시구랴. 오두가도 못할 처지가 됐으니 어쩌면 좋소. 살 방도가 없겠소. 참... 보아하니 굳은 일은 안 해본 사람 같은데. 굳은 일 각오하고 왔어요. 집 짓는 목수일은 못할 거고 구들 놓을 줄 압니까? 밤구들 말입니까? 조선서 넘어와 어느 정도 안정된 집에서는 새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구들 놓고 가마솥 걸어주는 인부들이 가끔 필요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 같은 아녀자가. 아주머니가 하려고요? 아이고, 누가 여자들한테 그런 일 맡깁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이는 워낙 굳은 일을 안 해보고 사시던 분이라서. 새애기는 몸이 만삭인데 안 되고. 여보시오, 내가 그 일을 합시다. 왜 그런 이러십니까? 가장한테 시키시라요. 물론입니다. 내가 합니다. 구들 놓고 가마솥 거는 일,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시오. 김군, 논밭은 고사하고 일자리도 못 얻은 나 간도 홍가정에서 가마솥 걸고 구들로는 온돌장이가 되었다. 다들 나를 두고 온돌장이 박씨라고 불렀지. 갈아입을 의복이 없던 단골 신사였던 나는 늘 숯검정이 거먹게 묻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다네. 고향을 떠나올 때 세웠던 계획, 황량한 간도 땅에다 이상촌을 건설하고 무지몽매한 간도 원주민과 조선 이주민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던 꿈은 어느새 내 의식 속에서 지워지고 없었지. 꿈이며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이든지 헛되고 헛된 것은 꿈이며 희망이란 주상 명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지.
이제 오니? 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들어온 지 한참 됐다. 오전에 뗄나무 한 짐하고 오후에 한 짐하고 오늘은 2짐밖에 안 했다. 하루 뗄나무 2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새끼 만삭의 몸으로 삭방을 찢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곧 들어올 거다. 벗고 좀 씻어 얼른 밥상 들여갈게. 이 사람 오면 같이 먹죠. 언제 올 줄 알고 먼저 먹어라. 아니 어머니 왜? 또 양식이 떨어진 거죠? 아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긴. 홍가장은 좁은 곳이다 보니 구들 놓고 고치는 일도 늘 있지 않았다네. 어머니가 뗄나무를 하러 온 산천의 나무 삭종이를 주우러 다니고 만삭이 아내가 삭방울을 찌우러 다녀도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더 많았지.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허탕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 앞에서 뭔가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네. 아니, 저 사람이 뭘 먹다가 저러지? 이제 오세요. 시어머니 남편 다 굶기고 저 혼자서 뭘 처먹다가. 여보. 김군, 이해하게. 그때 나는 아내를 의심했다네. 시어머니와 남편을 굶겨놓고 저 혼자 몰래 무언가를 먹고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봤지. 아내가 도대체 뭘 먹다가 부엌 아궁이로 집어던졌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걸세. 뭘 몰래 먹다가 얼마나 맛있는 걸 저 혼자서 먹다가 나는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아궁이에 채를 뒤졌지. 그런데 김군, 재 속에서 나온 것은 귤 껍질이었다네. 귤 껍질. 아내가 그걸 씹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민망해서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렸던 걸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을 주워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가 조금만 더 용을 써봐라. 3개 한 번만 더 용 쓰면 나오겠다. 힘내서 한 번만 더. 좀 더 세게. 먹은 게 없으니 용이나 써지겠냐만. 죽을 힘으로 3개 한 번만 더. 아가. 나온다. 머리가 보인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가 좀 더. 용 써서 안 죽는다. 한 번만 더. 3개. 부모님 전상서, 아버님 어머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대수가 두루다 평안하옵신지요. 이곳 간도의 시어머님도 평안하시고 박서방도 잘 있습니다. 하옵고 불처여시 무탈하게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전화하실 때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불처여시 어머니의 아픔을 10,000분의 1도 갚아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서운하심을 100,000분의 1도 위로해드리지 못한 채 산길 만리, 물길 만리, 간도 땅까지 흘러와서 외손자 칠산 소식을 전하옵니다. 불효한 이 여식의 걱정은 효도 마십시오. 이곳은 물산도 풍부하고
의식도 본적에서 하루하루가 꿈결만 같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호강하며 사는 여식 걱정은 조금도 마옵시고 불초같이 성공하여 돌아가는 그날까지 부디 말수가 없소서. 김공, 어느새 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간도의 찬 기운은 헐벗은 우리를 위협해 했다네. 가난한 사람에겐 여름이 축복이란 것을 그때 깨달았지.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했고 나는 대구 장사를 시작했다네. 그 바닷고기 대구 있지 않은가? 대구살이요, 대구. 싱싱한 대구가 왔습니다. 대구가 왔어요. 대구살이요. 삼원을 주고 대구 10마리를 사서 지게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 대구살이요, 대구. 싱싱한 대구가 왔습니다. 대구가 왔어요. 대구살이요. 마적당에 붙잡혀서 대구 10마리 몽땅 빼앗기고 빈지게 치고 돌아오는 심정을 김군 자네는 알 수 있겠는가? 마적대 단속한다는 관리놈도 도둑이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렇지만 어쩌는가, 살아야 하는 걸. 다시 어머니 아내 할 것 없이 온갖 험한 일을 하고 안 먹고 모아서 또 삼원을 만들었다네. 그 돈으로 다시 대구 10마리를 사서 이번엔 다른 산골 마을로 갔다네. 끝끝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 이번엔 마적대도 안 만나고 강도도 안 만나서 대구 10마리를 고스란히 콩 10말로 바꾸었지. 그런데 대구 10마리는 등에 질 수 있었지만 콩 10말을 못 치겠더군. 집에서 40리 떨어진 곳에다 콩 10말을 맡겨놓고 사흘 동안 저 나르는데. 질겨진 놈! 거기서 꺼라! 길에서 순사를 만난 게야. 너! 그 콩 어디서 훔쳤어? 훔친 게 아닙니다. 대구값을 콩으로 받은 거예요. 대구값을 왜 콩으로 받나? 산골 마을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콩 말고는 돈 될 게 없죠. 훔친 거 내가 다 안다. 기서에 잡혀갈래? 그 콩 내려놓고 그냥 갈래? 뻔한 속셈 아니겠나. 순사란 놈이 내가 대구하고 콩을 맞바꾼 건 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네. 빼앗아 가겠다는 놈한테 무슨 수로 버티나. 콩 한 마를 상납했지. 10말에서 한 말을 순사한테 빼앗겼으니 9말 아니겠나. 그 9말 콩으로 두부 장사를 시작했다네. 만석아, 우리 만석이 만석군 아들 만들어주려고 애비애미가 두부 장사를 시작했단다. 애비애미 팔 빠지게 맷돌 돌리고 비지 끓여서 두부 만들어 팔면 우리 만석이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콧구멍만한 부엌방에 가마솥을 걸고 맷돌을 놓고 뗄나무를 들이고 옷가지를 걸면 사람은 겨우 비비고 들어앉게 되는데 아내와 나는 진종일 맷돌질을 했다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에휴, 어금니에 겨우 소리하고 나 자빠졌네. 힘놔뒀다가 어디 쓰려고 그래. 엄살 부리지 말고 돌려. 쉬지 말고. 아이고, 애미 나무라지 말어. 먹은 게 있어야 힘이 있지. 애미야, 좀 쉬었다 해라.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얼른 두부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는 내다 팔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할게요. 네 식구 먹고 자는 탕칸 부엌방 안에서 가마에 불을 지피고 두부물을 끓여대니 방문의 장어지는 김에 떠서 떨어지고 벽은 눅눅하게 마련이지. 온통 김이 서려 있어서 방 안에 있으면 옷을 입고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 앉아있는 기분이었어.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 쉰 냄새 아니냐? 아이고, 비지가 이거 다 쉬어버렸네. 예? 비지가 쉬었어요. 비지가 쉬는 것도 모르고 뭐했어? 아이고, 왜 또 애미를 나무래? 가마솥에서 나오는 김에 떠서 그런 건데.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아이고, 세상에. 비지가 다 쉬어버렸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 어떡해, 어머니. 어떡해. 오늘 하루 종일 발버둥이 한 일 다 헛거지. 저리 좀 비켜. 김이 많이 새 나오는데요, 어머니? 오냐, 내가 들여다보마. 김 냄새가 이번엔 잘 될 것 같은 냄새다. 마침 맞게 됐다. 노란 기름이 엉기는 게 딱 좋다. 불 조금씩 줄이면서 한참 더 끓이면 되겠다. 제발 이번엔 잘 돼서 조상님, 저 노란 기름이 잘 엉겨서 두부발이 잘 서게 해주소서. 제발 비옵니다. 비지 한솥 끓여서 두부 만들어 봤댔자 기껏 20전 아니면 30전이 남는데 그 돈에 우리 네 식구의 목숨을 걸었고 끓는 가마솥의 두부물 색깔에 따라 우리 식구는 울고 웃었던 것이네. 어머니, 두부물 색깔이. 응? 두부물 색깔이 어떠냐? 노랗지가 않고요. 희멀끔하죠? 아이고, 왜 이렇게 희멀끔하냐? 예. 초를 좀 잡아야겠다. 초병 좀 가져와 봐라. 네, 어머니. 어머니, 여기 촛병이요. 초를 쳤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괜찮겠어요, 어머니? 괜찮아야지. 안에 누구 있나 해? 아무도 없나 해? 우리 사람 좀 보자 해. 저놈 또 왜 왔니? 누구요? 왔수? 그럼 말 좀 물어보자 해. 너희 사람 두부 만들 때 나무 어디서 해다 떼라 해? 삭정이 주워다 떼우. 참말인가 해? 그런데 우리 산에 나무 누가 자꾸 베어낸 자리가 있다 해. 그 이상하다 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볼 일이 그거면 가보시구려. 에휴, 욕심에 이상한 거는 알아서. 예, 소뚜껑 좀 열어봐야겠다. 예, 어머니. 아이고, 초를 쳤는데도 두부발이 안 서고 풀어졌는데요, 어머니. 아이고, 무심도 하시지. 두부발 잘 서게 해달라고 일구심으로 빌었건만 하늘님도 무심하시고 신령님도 무심하시고 조상님도 무심하시지. 씨어 빠진 비지로 때를 예우면서 풀어져서 못쓰게 된 두부물로 때를 예우면서 운수 없음을 한탄하고 복 없음을 한탄할 때 어린 것은 왜 또 그렇게 울어대든지 우리 살림에 아들 녀석도 귀치 않았어.
두부물 한 그릇 더 떠올까요? 누구 물배만 채울 작정이야? 물이라도 두부물인데. 맛있으면 임자는 실컷 먹어. 에휴, 치질이도 복이 없어가지고서. 어머님도 계신데. 입 좀 닫고 있으면 안 돼. 얘는 말이 그렇게도 많아.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애비야. 예. 콩 한 말 남았는데 저걸로 두부를 또 좀 만들어 봐야겠지. 그래야죠. 나무가 없는데. 없으면 해와야지. 예, 나무를 하더라도 저녁 늦게 가거라. 산임자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 김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모르는 바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절감하며 살았다네. 뗄나무가 없어 남의 산에 낫을 들고 들어가 몰래 베어 나오는데, 낮에는 임자에게 들키기 쉬우니까 황혼역에 올라가서 한밤중에 내려왔다네. 낫을 들고 나서는 나를 아내는 기어코 따라붙고, 어머니는 아이 없고 망을 보면서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아유, 또 뒤집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요령껏 해야지. 눈 덮인 나무를 무작정 낫질하면 눈 뒤집어 쓰고 말지. 낫질도 조심해서 하고 깜깜한데 헛손질 했다간 다쳐요. 눈을 흠뻑 뒤집어 썼으니 감기 걸리겠다. 나 들고 나무 치면서 이쪽을 보면 어떡해요. 조심을 해야죠. 집에 있으면 내가 나무 한 짐 해갈 텐데 뭐하러 따라 나와가지고서. 밤에 할 일도 없는데 집에 있으면 뭐해요. 나무를 해서 아내는 이고 나는 지고, 깜깜한 산비탈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거나 발이 돌에 걸려서 곤두박질을 치면 나가 떨어진 나무찜에 내가 꼬나박히고, 그러면 놀란 아내가 머리에 이 나무찜을 황급히 내려놓고 달려와서는 나를 끄집어내 일으켜 세우고. 김군, 나는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어. 얼음 밟을라. 조심해. 조심하고 있어요. 나 안 따라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무찜이 무거워서 혼자서는 치지도 못하더만. 임자 믿고 좀 많이 했지. 이 나무로 불 지펴서 이번엔 진짜로 좋은 두부 만들어야 할 텐데. 아니, 저게 뭐예요? 웬 횃불이죠? 응? 토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인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숨어야겠어요. 저 밑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어. 저쪽 숲으로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그래도 여보. 나 날아서 뛸 테니 당신은 당신대로 날아나세요. 홍가장 뒷산의 나무를 얼마나 베다 팔아먹었어? 베어서 팔아먹은 건 없습니다. 두부 만들어. 가지 말마! 홍가장 뒷산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무가 수백 수레 분량 정도 더 없어졌대. 바른 대로 풀어라. 수백 수레라니요? 우리 집엔 수레도 없을 뿐더러 오늘 것까지 합쳐서 서너 지게나. 자, 조선놈아! 여편네를 발목 빈 것 때문에 봐줬더니 네 놈까지 봐줄 줄 알아? 바른 대로 되지 못하겠어. 이 조선놈들 때문에 홍가장 방범 치안이 엉망이란 말이야. 바른 대로 만서가 정신 차려. 아유, 저 온몸이 불덩어리네.
천지신명님, 우리 만석이 좀 살려주세요. 만석아, 엄마야, 눈 뜨고 엄마 좀 쳐다봐. 만석아, 저 만석아, 할머니가 약방에 약 지으러 가셨으니까 만석아, 제발 눈 뜨고 엄마 좀 쳐다봐. 만석아. 어머니. 약방마다 다 찾아가서 사정하고 애거려도 외상약은 못 준다는구나. 아이고, 만석아, 내 새끼야. 아이고. 만석아, 아닙니다, 만석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는 어떡하냐. 만석아, 알미다, 눈 좀 떠봐라. 애비야. 만석이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아파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넌 몸이 왜 그 모양이냐? 매를 맞았구나. 아프면 의원에 업고 가야죠. 약을 지어 먹이든지요. 여보,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아요. 의원마다 약국마다 애원하다가 헛걸음하고 오신 분이에요. 애미죄다. 박복한 애미죄야. 아이고, 애비야. 의원님, 어린 것이 다 죽어갑니다. 지금 순냄이 있어서 왕진 안 된다. 왕진이 안 되면 약이라도 온몸이 불똥이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좀 전에도 라이나이가 와서 그러더니 약값은 가져왔나 해? 저 약값을 미쳐 하지만 꼭 갖겠습니다. 제발 어린 목숨 하나 살려주십시오. 적선 좀 하십시오. 예. 우리 사람 조선 사람한테는 적선 안 한다 해. 가거라 해. 아니 의원님. 아까 와서 울고불고 난리판을 벌이던 그 라이나의 아들이죠? 맞다 해. 저런 사람 외상약 못 준다 해. 아, 그건 그렇고 하던 이야기나 합시다. 아편 그거 어쩔 거요? 팔아야지. 넘길 거다 해. 이번 아편은 질이 아주 좋다 해. 누구한테 넘길 건데? 그 전부터 거래하던 놈들이 있다 해. 값 좋게 쳐줄 사람들을 아는데 내 아는 사람한테 넘기시지? 또 저번처럼 양쪽에서 돈 뜯어먹으려고. 어떤 사람인데? 이 부러운 놈들아, 이놈과 순사놈이 결탁해서 앞에 장사를 해. 뭐야 너? 가난한 조선놈이다. 이 지저분한 띠놈들아. 조선놈이 간땡이가 부었구나. 홍순사 잘했다. 저 조선놈 남의 집에 들어온 강도다. 체포해라. 지금 조선놈이다. 안돼. 도전해라. 홍순사 수갑. 안돼. 의원 내실의 강도질하러 침범한 조선의 현행범을 체포한다. 김군, 내가 집을 떠나온 내력은 여기서 접겠네. 가정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놈이 무슨 사회를 지키겠느냐는 자네의 지적도 뼈아프게 내 속에 새기겠네. 그리고 나는 지금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일가부치 하나 없고 밭대기 하나 없는 이역말리 낯선 곳에 내버려 두고 오늘 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러 가고 있다네. 세상의 부조리를 파먹고 사는 인간 쓰레기들,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인간 말종들을 처단하러 가고 있다네. 애청자 여러분, 감상하신 느낌이 어떠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가난은 이 작품에서 감상하신 것 이상이라고 고인이 되신 역사학자 홍희섭 교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1920년대 식민지적 현실이란 글에서 20년대 식민지적 조건에서 궁핍과 기아와 대결하고 식민지 현실로의 민족적 궁핍화 및 기아와 싸웠던 경험을 최서해는 그의 문학적 의식으로 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서해는 1901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한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만주로 사라지자 다니던 성진 보통학교를 중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서해는 그때부터 빈곤과 싸워야 했습니다. 15세 때 자신의 시가 학지광이란 잡지에 투고하여 실리게 되자 무척 좋아했던 그는 17세 때 어머니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간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기아선상에서 헤매였고 그는 한 끼 밥을 얻기 위해 아무 일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위장병과 복통에 시달리던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맞은 아편에 중독되어 간도를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진 그는 1924년 고국이란 단편소설이 조선문단 창간호에 추천되면서 이 작품을 선정한 춘원 이광수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오게 됩니다. 춘원의 소개로 봉선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조선문단의 기자 겸 급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문단 폐간 후 중해일보, 매일신보 기자로 전전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한성권번의 기생들 잡지 편집까지 가리지 않고 하였습니다. 1926년 그는 시조 시인이었던 조운의 누이 동생 조분려와 재혼한 후 얼마 동안 안정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시절 얻었던 위문협착증 수술을 받다 출혈이 너무 심해 이익상, 박상엽 등 여러 문학 친구들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1932년 6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31살의 아까운 나이에 그는 한많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가난과 궁핍으로 살다 간 작가 최서해가 자신이 겪은 체험이 중심이 된 작품 탈출기를 감상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긴 오늘의 독립된 조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 작품을 통해 섬뜩하게 느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 장정진, 박민아, 이기연, 고재균, 김내환, 변현우, 임채헌, 위훈, 이주연, 이재웅, 홍진욱.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흥규. 특별기획 드라마 김선학 교수의 한국문학 오디오북 제9화 탈출기. 최서해 원작, 김광수 극본,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군의 의지란 말인가? 굶주리고 헐벗은 가족을 이영노드에 버려두고 누구를 위한 비밀결사란 말인가? 가족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회를 구하겠는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받군. 김군, 나도 사람이네.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일세. 내 목숨 같은 가족이 김군 자네 말처럼 이영노드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는가? 김군, 나를 이렇게도 좋네. 이해하라는 말도 않겠네. 다만 내가 낯선 땅 간도에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게 된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네. 김군, 자네도 기억하겠지? 나는 5년 전에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두만강 건너고 오랑캐령 넘어서 간도로 왔었지.
여기가 오랑캐령 마루터기예요. 광막한 감도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어머니. 길은 바로 찾아온 거로구나. 아이고, 발밑이 청결랑 떨어지네. 어머니, 발 딛지 않게 조심하세요. 눈 밟을 때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다. 네가 조심해야지. 홀몸도 아닌데. 아이고, 얼음에 미끄러질라 조심해라. 파릇파릇 새순 돋는 거 보고 왔는데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이구나. 내 손 잡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아니다. 네 댁이나 잡아줘라. 어머니 좀 붙이게 해드리세요. 어머니, 내 손 잡으세요. 보세요. 저 아래 넓은 땅이 보이죠? 저기가 강도예요. 그래, 저 땅에서 농사지어 원 풀고 한 풀면서 잘 살아보자. 아가, 몸은 괜찮냐? 괜찮습니다. 몸이나 풀고 오는 건데 그랬다. 몸 풀고 오면 한 해 농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지금 가서 황무지 목 좋은 데 차지하고 앉아서 개간을 해야 날 풀릴 때 씨를 뿌리죠. 저 넓은 땅이 다 노는 땅이란 말이냐? 다 주인 없는 땅이에요. 임자가 있다 해도 내버려둔 땅이기 때문에 개간해서 농사 짓는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 쌀농사 지어서 가을에 쌀 가만히 안겨주는데 어느 땅 임자가 싫어하겠어요. 그럼 저 넓은 땅을 조선 사람이 다 개간했다는 말이냐? 그럼요. 조선민족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조선민족은 쌀농사의 천재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선민족 하는 데가 바로 쌀농사의 북방 한계손이라는 말도 있는 거려. 조선민족은 어딜 가나 땅을 갈고 벼를 심기 때문에 나온 말이 조선민족은 쌀농사의 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 원주민들도 조선 사람이 농사 지으러 오는 걸 환영하고요. 그래. 아가 왜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죠, 어머니.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가는데도 하루에가 모자랄 겁니다. 어둡기 전에 민가를 찾아서 하룻밤 신세 져야죠. 우리가 간다는 홍가장이란 마을은 얼마를 더 가야 되냐? 가면서 물어봐야죠. 임자, 일어나서. 너무 오래 쉬면 걷기가 더 힘들어져. 응?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울잖아. 떠나온 길 돌아보니 서러워서 그러나 보다. 나도 우리 온 길 돌아다 보니 가슴 메이는데. 아이고, 저 산천 언제 다시 볼고. 이 산 넘어가면 우리 저 산천도 마지막이로구나. 아이고, 울지 마라, 아가야. 네 심정 내가 안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냐? 잘 살러 가는데. 돈 모아서 고향 산천 돌아가려고 온 길인데 울긴 왜 울어? 가서 잘 살면 되잖냐?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금이 환영하자. 고부간에 왜 이러십니까? 자자, 일어나세요. 고향 산천 향해서 절이나 하고 어서 출발해야죠. 보세요. 저기 까마득히 아래쪽에 하얀 띠 같은 게 우리가 건너온 두만강이고요. 그 너머 겹겹이 굽이친 산맥들 중에서 저 오른쪽에 소찬등처럼 짤럭한 산맥 보이죠? 그 방면으로 2천리쯤 쭉 내려가면 고향이니까 그쪽으로 절하면 조상님이 받으실 거예요. 자자, 절합시다. 조상님, 문전옥담. 특별기획 드라마 김선학 교수의 한국문학 오디오북 제9화 탈출기. 원작 최서혜, 극본 김광수, 연출 이상혁. 이 프로그램은 SK텔레콤
동아제약 공동 제공입니다. 그녀는 평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회사에 011 가라. 체크 남방 얼마예요? 저 학생인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거 구김 많이 안 가요? 물빨래 되죠? 남대문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째인데요. 오팔랴 물건 떼오랴. 어디 쉴 틈이 있나요? 바카스 한 병이 쉬는 거죠. 오늘도 파이팅! 동아제약 바카스 F.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1920년대 한국의 문학은 그 중반 무렵인 25년경에 접어들면서 식민지 현실의 가난과 기아, 먹고 사는 일의 어려운 모습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 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궁핍상이 식민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마르크시즘의 계급주의와 합해져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즉 카프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프는 이후 10여 년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일제의 강압에 의해 공식적인 해산을 하게 되는 1935년까지 한국 문학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카프의 이념과 노선에 입각하여 서여진 현실성이 강한 작품을 우리들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신경향파 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이념성이 강하여 문학적인 형상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신경향파 문학의 소설작품 중에서 작가의 처음이 잘 반영되어 강한 현실감과 그 박진감을 통해 감동을 주는 작품이 있다는 것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품을 쓴 대표적인 작가가 본명이 최학송인 최서해입니다.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한 그는 5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신경향파 작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최서해의 작품들은 사건의 전개에 박진감이 돋보이며 초기 신경향파 작가였던 박영희나 김기진의 작품과는 다르게 사건 전개에 무리가 없고 인물의 성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험을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결말이 굶주림으로 인한 방화, 살인, 광란으로 끝나고 있으며 이것은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처절한 가난과 가족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방어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종의 한국 현대소설사와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그의 소설문학의 핵심을 빈궁문학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1925년 개벽에 발표한 큰 물진디 같은 작품으로서 최서해는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동자를 중심 인물로 설정하여 가진 자들과의 대립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급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삶을 꾸려나가려는 본능적 차원의 절박성이 보다 잘 그려져 있어 우리들 가슴에 감동의 파장을 더욱 크고 깊게 해줍니다. 소설집으로 생전의 허른과 홍념 등을 간행했으며 1987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최서해 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하고자 하는 최서해의 작품은 탈출기입니다. 이 작품은 최서해 자신이 체험한 빈곤과 기아를 자전적인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어려움을 편지체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독특한 형식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가 굶주림 끝에 길거리에 버려진 귤 껍질을 주워와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해주기도 합니다. 감상하신 다음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군, 수삼차 군의 편지를 반갑게 받았지만 한 번도 회답지 못했네.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동정하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았으리야. 정다운 보세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네.
자네는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서 말했지. 박군, 음험한 이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떠난 군의 행동을 난 찬성할 수 없네. 박군, 집으로 돌아가라. 이역 노드에서 방황하는 군의 모친과 처자가 가엾지도 않은가? 박군, 자네가 비밀 결사단에 가입했다는 말을 황군으로부터 들었네. 대수가 두루 다 평안하옵신지요. 이곳 간도의 시어머님도 평안하시고 박서방도 잘 있습니다. 하옵고 불처여시 무탈하게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아버지, 전화하실 때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불처여시 어머니의 아픔을 10,000분의 1도 갚아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서운하심을 100,000,000분의 1도 위로해드리지 못한 채 산길 만리, 물길 만리, 간도 땅까지 흘러와서 외손자 출산 소식을 전하옵니다. 불효한 이 여식의 걱정은 주어도 마십시오. 이곳은 물산도 풍부하고 의식도 본족해서 하루하루가 꿈결만 같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호강하며 사는 여식 걱정을 조금도 마옵시고 불초야시 성공하여 돌아가는 그날까지 부디 말수가 없소서. 김공, 어느새 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간도의 찬 기운은 헐벗은 우리를 위협해 했다네. 가난한 사람에겐 여름이 축복이란 것을 그때 깨달았지.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했고 나는 대구 장사를 시작했다네. 그 바닷고기 대구 있지 않은가? 대구살이요, 대구. 싱싱한 대구가 왔습니다. 대구가 왔어요. 대구살이요. 3원을 주고 대구 10마리를 사서 지게에 지고 산골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 대구살이요, 대구. 싱싱한 대구가 왔습니다. 대구가 왔어요. 대구살이요. 마적당에 붙잡혀서 대구 10마리 몽땅 빼앗기고 빈지게 치고 돌아오는 심정을 김군 자네는 알 수 있겠는가? 마적대도 마적대 단속한다는 관리놈도 도둑이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렇지만 어쩌는가 살아야 하는 걸. 다시 어머니 아내 할 것 없이 온갖 험한 일을 하고 안 먹고 모아서 또 3원을 만들었다네. 그 돈으로 다시 대구 10마리를 사서 이번엔 다른 산골 마을로 갔다네. 끝끝내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 이번엔 마적대도 안 만나고 강도도 안 만나서 대구 10마리를 고스란히 콩 10말로 바꾸었지. 그런데 대구 10마리는 등에 질 수 있었지만 콩 10말을 못 지겠더군. 집에서 40리 떨어진 곳에다 콩 10말을 맡겨놓고 사흘 동안 저 나르는데. 지게진 놈! 거기서 가! 길에서 순사를 만난 게야. 너! 그 콩 어디서 훔쳤어? 훔친 게 아닙니다. 대구값을 콩으로 받은 거예요. 대구값을 왜 콩으로 받나? 산골 마을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콩 말고는 돈 될 게 없죠. 훔친 거 내가 다 안다.
지서에 잡혀갈래? 그 콩 내려놓고 그냥 갈래? 뻔한 속셈 아니겠나. 순살한 놈이 내가 대구하고 콩을 맞바꾼 건 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네. 빼앗아 가겠다는 놈한테 무슨 수로 버티나. 콩 한 마리를 상납했지. 10마리에서 한 마리를 순사한테 빼앗겼으니 9말 아니겠나. 그 9말 콩으로 두부 장사를 시작했다네. 만석아, 우리 만석이 만석군 아들 만들어주려고 애비애미가 두부 장사를 시작했단다. 애비애미 팔 빠지게 맷돌 돌리고 비지 끓여서 두부 만들어 팔면 우리 만석이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콧구멍만한 부엌방에 가마솥을 걸고 맷돌을 놓고 뗄나무를 들이고 옷가지를 걸면 사람은 겨우 비비고 들어앉게 되는데, 아내와 나는 진종일 맷돌질을 했다네. 발이 떨어. 줄 압니까? 밤구들 말입니까? 그 조선서 넘어와 어느 정도 안정된 집에서는 새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구들 놓고 가마솥 걸어주는 인부들이 가끔 필요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 같은 아녀자가. 아주머니가 하려고요? 아이고, 누가 여자들한테 그런 일 맡깁니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이는 워낙 굳은 일을 안 해보고 사시던 분이라서. 저 새애기는 몸이 만삭인데 안 되고, 여보시오, 내가 그 일을 합시다. 응? 아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가장한테 시키시라요. 물론입니다. 내가 합니다. 구들 놓고 가마솥 고는 일,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시오. 김군, 논밭은 고사하고 일자리도 못 얻은 나, 간도 홍가정에서 가마솥 걸고 구들 놓는 온돌장이가 되었다. 다들 나를 두고 온돌장이 박씨라고 불렀지. 갈아입을 의복이 없던 단골 신사였던 나는 늘 숯검정이 거먹게 묻은 의복을 벗을 새가 없었다네. 고향을 떠나올 때 세웠던 계획, 황량한 간도 땅에다 이상촌을 건설하고 무지몽매한 간도 원주민과 조선 이주민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던 꿈은 어느새 내 의식 속에서 지워지고 없었지. 꿈이며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이든지, 헛되고 헛된 것은 꿈이며 희망이란 주상 명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지. 이제 오니? 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들어온 지 한참 됐다. 오전에 뗄나무 한 짐하고 오후에 한 짐하고 오늘은 2짐밖에 안 했다. 하루 뗄나무 2짐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세요? 새애기 만삭의 몸으로 삭방을 찢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곧 들어올 거다. 벗고 좀 씻어 얼른 밥상 들여갈게. 이 사람 오면 같이 먹죠. 언제 올 줄 알고 먼저 먹어라. 아니, 어머니. 왜? 또 양식이 떨어진 거죠? 아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긴. 홍가장은 좁은 곳이다 보니 구들 놓고 고치는 일도 늘 잊지 않았다네. 어머니가 뗄나무를 하러 온 산천의 나무 삭종이를 주우러 다니고, 만삭이 아내가 삭방울을 찌우러 다녀도 먹는 날보다는 굶는 날이 더 많았지. 한 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허탕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 앞에서 뭔가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네.
사람이 뭘 먹다가 저러지? 이제 오세요. 시어머니 남편 다 굶기고 저 혼자서 뭘 처먹다가. 여보. 김군, 이해하게. 그때 나는 아내를 의심했다네. 시어머니와 남편을 굶겨놓고 저 혼자 몰래 무언가를 먹고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봤지. 아내가 도대체 뭘 먹다가 부엌 아궁이로 집어 던졌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걸세. 뭘 몰래 먹다가 얼마나 맛있는 걸 저 혼자서 먹다가 나는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아궁이에 채를 뒤졌지. 그런데 김군, 재 속에서 나온 것은 귤 껍질이었다네. 귤 껍질. 아내가 그걸 씹고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민망해서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렸던 걸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귤 껍질을 주워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가 조금만 더 용을 써봐라. 3개 한 번만 더 용 쓰면 나오겠다. 힘내서 한 번만 더. 좀 더 세게. 먹은 게 없으니 용이나 써지겠냐만. 죽은 힘으로 3개 한 번만 더. 아가. 나온다. 어느 가 보인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가 좀 더. 용 써서 안 죽는다. 한 번만 더 세게. 부모님 전상서, 아버님, 어머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마련할 돈 모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간도에 가서도 제사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하십시오. 불처여시 아직 사올립니다. 김군, 일제히 수탈당한 고향을 떠나 희망의 땅 간도 홍가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네. 간도는 천혜의 노다지 땅이란 소문이 있잖은가. 기름진 땅이 지천으로 늘려 있어 어디를 개간해도 농사가 되고 나무가 지천이 뗄나무 걱정이 없고, 그 천혜의 땅 간도 홍가장 마을에 방 한 칸 세를 얻어 우리 세 식구 여천리 걸어온 몸을 눕혔다네. 어머니, 아랫목에 누우세요. 난 운목이 편타. 운목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어머니. 바람은 내가 맞고 누울 테니 어머니는 아랫목에 누우세요. 시절이 춘삼월이라 여기도 봄은 분명 봄일 텐데 웬 바람소리가 우리 동지서 딸 바람소리보다 더 사납구나. 아무리 하면 우리 고향 같으려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가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곳에다 이상촌을 건설하겠다고요. 두고 봐. 반드시 이곳을 이상촌으로 만들 테니까 올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어머니, 올해 농사 지어서는 돈 모을 생각 마세요. 올해 농사 지은 돈으로는요, 이 마을 아늑한 데다 깨끗한 초가집 한 채 지을 생각입니다. 집은 천천히 지어도 된다. 눌러 살 것도 아닌데. 우선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 왜냐하면요, 마당널은 깨끗한 초가 한 채 지어놓고 무식한 이곳 사람들 불러 모아서 글을 가르칠 계획이거든요. 물론 조선에서 이주해온 우리 동포애들 위주로 하면서 이곳 원주민들도 가르치자는 거죠.
고향에서도 농촌 개몽운동이 이 꿈이었잖아요, 어머니. 어머닌 그저 한복 깨끗하게 입고 우리 집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낙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농사도 계획적으로 지어서 이웃의 본보기가 되고 점차 땅을 넓혀가면서 고향 사람들도 불러들여야죠. 그래, 뒷집 또 출래도 내년쯤에는 우리 자리 잡고 있는 대로 온다고 그랬다. 힘든 사람 다 불러올려야죠. 빼앗긴 내 땅보단 못하겠지만 여기서라도 이삼촌 건설하고 새 세계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고생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응? 아이고, 고단한데도 잠이 오질 않는구나. 넓은 땅 차지하고 마음껏 농사 짓게 된다니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참 딱합니다. 이 먼 데를 찾아오면서 어떻게 그 소문만 믿고 옵니까? 여기가 그렇게나 살기가 고달프. 그 떼놈들 욕심 때문이지요. 만만한 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떼놈들이 외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하나도 없쇼. 그런 말 마세요. 자기 땅 가지고 욕심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남의 땅 강탈한 외놈들하고 비교합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도 서름을 받아서리. 그저 형신에는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나라 도조 얻어서 그럭저럭 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그 추수해서 수확량의 반 이상을 뜯어가는 데다 봄에 꼬다먹은 식량을 고리로 쳐서 갖고 나면은 남는 게 없이요. 뼈가 빠지게 일하는데도 봄에 꼬다 가을에 갚고 그 악순환이죠. 여기도 돈을 가지고 와야 고생을 덜 해요. 오실 때 가지고 온 돈은 얼마나 됩니까? 가지고 올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죠. 굶을 만큼 굶고 참을 만큼 참다가 오는 게 간도땅 아닙니까? 우리 세 식구 보름쯤 버틸 돈을 가지고 왔어요. 용기도 좋습니다. 땅은 빌리거나 노는 땅을 거저가면 되고 양식은 이곳 원주민들이 장례를 놓는다고 해서 그 소문만 믿었지요. 댁에 간도로 오는 사람은 가장이 먼저 와서 한 3년 고생한 뒤에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영씨는 너무 성급했수다래. 살 방도를 좀 일러주시구랴.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됐으니 어쩌면 좋소. 살 방도가 없겠소. 참. 보아하니 굳은 일은 안 해본 사람 같은데. 예, 굳은 일 각오하고 왔어요. 집 짓는 목수일은 못할 거고 구들로